자, 한 달에 한 번 부산 문화예술의 다양한 소식,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플랜B의 문대 문화데이트, 플랜B 문화예술협동조합의 송교성 지식공유실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문화예술 현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요한 문화계 이슈 정책도 짚어보고 또 공연, 전시 뭐 굉장히 할 게 많아요. 이 시간. 2월에 문화예술계 이슈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올해 시작과 함께 문화예술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단체들을 이제 출범을 했는데 네. 그런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지난 1월 24일에 부산시 오페라단 연합회가 출범을 했고요. 네. 26일에는 부산 출판문화산업협회가 이제 또 결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단체 결성의 어떤 배경을 관통하는 공통된 좀 주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게 바로 좀 지역의 어떤 문화 생태계 네. 그리고 문화 분권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마침 이제 문화 분권을 위한 민관학 협동 워킹그룹도 25일부터 좀 시작이 되었다고 하니까 뭐 이런 소식들이 좀 반가워서 좀 전해드립니다. 예, 네. 뭐 문화예술 단체들이 힘을 모은다. 그 얘기 자체가 참 반가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먼저 이제 각 단체들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부산시 오페라단 연합회는 이제 부산에서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민간 오페라단의 연합체라고 하는데요. 뭐 그랜드 오페라단, 경상 오페라단, 유아시아 오페라단, 솔 오페라단, 또 온누리 오페라단 뭐 이렇게 해서 한 9곳이 참여를 했다고 하고 네네. 이제 부산의 경우에 이제 오페라 무대 제작소나 의상 제작소가 뭐 한 곳도 없고 서울이나 대구에서 대부분 다 대여를 해서 쓸 정도로 좀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또 이러한 지역 오페라 공연의 어떤 생태계 육성을 위해 뭉치기도 했지만 특히 이제 2024년 좀 개관을 준비 중인 부산 오페라 하우스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뭐 민간이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출범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오페라단 연합회가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페라하우스가 되느냐 마느냐 할 때 네, 그때 예. 논란이 좀 있었을 때 네네. 이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제가 시사 포커스에서 그러셨구나. 예, 예. 과연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로 만났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 오페라하우스가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만들어질 거니까 이분들 진짜 역할을 하셔야죠 이제는.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출판문화산업협회 소식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앞서 이제 오페라 단체가 9곳이 좀 넘게 있어도 제작 환경이 이제 부산에는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출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판 매출액이나 출판의 이제 종수들의 어떤 통계 지표를 보면 90% 가까이가 이제 수도권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망, 산진이, 호밀밭, 작가마을, 빛남, 책편엠, 열린시, 또 비오누처럼 부산의 한 30개의 어떤 출판사들이 뜻을 모아서 부산 출판문화산업협회를 이제 27일 출범을 했습니다. 예. 이 소식 듣자마자 부산에 출판사가 30곳이 넘게 있다고 하고 깜짝 놀라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좀 이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에서는 지원 정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 2019년 5월 달에 부산광역시 지역 출판 진흥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예. 조례에 따르면 지역 출판 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행해야 되고 또 지역의 어떤 좋은 책들을 출판을 장려하거나 또 관련된 인력도 양성도 해야 되고 네. 또 국내외 마케팅 사업 등을 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2019년에 좀 제정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들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협회 출범을 계기로 조금 더 정책적이고 사업적인 뒷받침들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문화분권을 위한 민관학 협동 워킹그룹 이것도 시작됐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회의체입니까? 네, 그 이제 부산시하고 부산연구원 또 그리고 부산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또 부산민예총, 부산문화재단 또 대학가 언론사 또 그리고 이제 문화분권과 관련된 부산시민운동본부 등이 좀 함께 문화분권 실현을 위해서 어떤 의제들이 좀 필요한지 이거 발굴해보고 또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금 많이 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과제를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실무 워크숍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 1월 25일에 첫 워크숍이 이제 좀 실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앞서 소개드렸던 이제 협회들의 어떤 결성 배경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그 각 분야의 어떤 문화 생태계 활성화에 있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은 결국 이제 서울로 좀 집중되어 있는 어떤 문화적인 그 생태계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실무 워크숍들에게 좀 현장의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잘 전달되어서 좀 필요한 어떤
이런 정책 과제들이 좀 잘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달 이제 주요 이슈로 문화예술 단체들의 결성 짚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2월 달에 가볼 만한 문화 행사 소식들 전해주시지요. 예, 최근에 또 일본이 그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 광산을 이제 내년도 세계 문화유산으로 뭐 후보로 이제 정식 네. 추천을 네. 했죠. 그래서 참.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 강제동원의 어떤 역사적 사실을 또다시 외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이제 부산에 이제 그 남구에 국립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이 있습니다. 네네. 뭐 여기를 이제 좀 방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일반적인 어떤 상설 전시뿐만 아니라 기획 전시가 지난 12월부터 좀 시작이 돼서 이번 달 20일까지 일본 근대 산업 시설의 어떤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특별전입니다. 지워지지 않을 역사의 유산전을 좀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번 전시는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일본의 어떤 근대 산업 시설 중에서도 강제동원이 이루어진 7곳의 실상을 밝히고 역사 왜곡 문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 진짜 꼭 다른 건 모르겠고 이것만큼은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역사관으로는 비교적 최근의 시설이기 때문에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산 남구에 이제 보면 유엔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예. 뭐 유엔 평화 특구로 뭐 지정이 되기도 했는데 네. 그쪽 근처에 이제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이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좀 규명을 하고 전시를 통해서 어떤 국민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일제 강점기 때 부산항이 대부분의 강제동원 출발지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강제동원자의 한 22% 가량이 경상도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성이나 접근성을 등을 고려해서 2008년 이제 9월에 건립 방침이 확정이 됐는데 네. 실제 건립은 이제 2015년 12월에 이제 개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5, 6년 이제 좀 된 것 네. 같은데 네네. 일제 강제동원의 어떤 개념이나 실체 그리고 피해자와 기증자분들의 어떤 기념 공간으로 좀 이루어져서 역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좀 자라나는 아이들과 함께 역사 교육의 차원에서도 좀 가볼 만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국립 시설이니까 꽤 이제 좀 잘 갖춰져 있기 네. 때문에 네네.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저도 못 가봤는데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가볼 만한 곳이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영도를 주제로 다룬 전시가 있다고요? 네, 그 김재홍 데일리 영도전 뭐 이런 그 전시 소식인데요. 네네. 부산을 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영도를 키워드로 한 작품을 선보이면서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제안하는 아레아식스의 두 번째 전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전시 소개가 이렇습니다. 뭐 고개를 돌리면 푸른 바다와 하늘이 또 항구 도시의 오렌지빛 야경이 펼쳐지는 영도의 풍경처럼 일상적인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로컬 아티스트의 활동을 공유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술가의 시선을 통해서 좀 일상 속에서 새로운 어떤 그 즐거움을 발견해보는 전시가 될 것 같고요. 아레아식스는 영도 삼진어무 복합 문화공간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 2월 네네. 13일까지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늘 보는 풍경이라 좀 익숙해져서 특별함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로 이게 일상이지만 만약 여기 없으면 좀 너무 답답하거든요. 네. 부산 분들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다룬 책 소식도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지역의 문화유산을 그동안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오신 향토 사학자이시죠. 주영택 가막골 향토 역사연구원장님께서 역사 속에 빛나는 부산 문화유산을 말한다. 뭐 이 책을 최근에 이제 펴내셨습니다. 주영택 원장님이 이제 1938년생이신데 부산에 대해서 한 40권의 책을 좀 쓰시기도 했고요. 네네. 부산 연구에 어떻게 보면 한 획을 그은 원로이신데 이번 책은 이제 부산은행이 그동안 후원했던 부산 역사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BNK 부산은행 사보에 한 3년간 연재한 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글들을 좀 묶어가지고 뭐 5, 6도 위기대와 같이 부산의 8대 그리고 뭐 추억의 명소 뭐 이런 12가지 테마로 나눠서 부산의 어떤 유적지, 명승지, 역사적 인물 뭐 이런 것들을 47개의 스토리텔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뭐 영광도서 홈페이지 같은 지역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뭐 오랫동안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듣고 보고 기록한 내용이 기대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부산 미술계의 역사를 세밀하게 들여다본 책도 나왔다고요? 네, 그 부산
부산 미술계에서 오랫동안 현장 비평을 꾸준하게 해오신 그러면서 지역 미술을 좀 심층적으로 또 역사적인 부분까지 다뤄오신 강선학 미술평론가의 16번째 미술평론집입니다. 네. 한 도시의 급진성 혹은 진정성 부산 형상미술 네, 네. 책이 발간이 되었는데요. 책 소개에 따르면 이제 형상미술은 1980년대 부산 미술의 대명사로 통한다. 또 서울의 미술운동이나 추세와 다르게 자이든 타이든 부산 미술의 특수성이나 정체성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걸 미술에 좀 관심을 좀 가지지 못한다면 이해하기가 사실 좀 어렵고 난해한 부분은 네네. 있습니다만 예. 어떤 부산에서도 예술적 장르의 어떤 흐름을 좀 깊게 한번 파악을 해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좀 사서 구매를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예, 그래요. 예술가분들을 위한 공모 사업 소식도 있다고요? 간단하게 네. 소개해 주실까요? 그 부산문화재단에서 2022년 부산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온라인 사업 설명회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2시에 온라인 줌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네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동네 문화예술 교육, 예술교육 실험실 B 프로그램 뭐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대한 소개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 예전에는 뭐 일반적인 기능 위주의 예술 교육이었다면 요즘에는 네. 그렇지는 않고 또 지역과 함께 또 동네에 사는 곳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많이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가나 단체들뿐만 아니라 좀 지역에서 어떤 자라나는 아이들의 어떤 문화예술 교육이나 어르신들의 어떤 문화예술 교육에도 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네네.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제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해의 어떤 지원 사업 소식을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요즘 보니까 엄마들끼리 이제 조그맣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이들 교육을 같이 하는 분들 계시던데 요런 게 한번 또 공모에 참가해 보셔도 괜찮겠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예. 자, 끝으로 이제 매달 부산의 문화적 명소들 추천해 주고 계신데 이번 2월 달은 어떤 곳 추천하십니까? 네, 뭐 제가 한 달에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대중적으로는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부산 문화예술 현장에서 중요하고 소중한 곳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이제 앞서 전시회 소식 때 좀 잠깐 언급을 드렸던 아레아6입니다. 이제 그 아레아6는 이제 부산 어묵의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온 삼진 어묵에서 비영리 법인인 삼진 이음을 만들었고 2016년부터 도시재생, 창업, 일자리, 문화 콘텐츠 또 리브랜딩 분야의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본사 건물의 옆에 빈집에 6채를 좀 활용을 해서 로컬을 밝히는 아티장 골목 뭐 이라는 컨셉으로 복합 문화 공간 아레아6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를 드립니다. 네. 아티장이요. 조금 말이 생소해서 예. 어떤 뜻입니까? 저도 이게 뭔지 좀 궁금했는데 이제 아티스트하고 장인을 합친 말이라고 오. 합니다. 아. 그래서 뭐 오랫동안 기술을 갈고 닦은 장인들 또 그래서 그런 장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아티스트를 뜻한다고 하는데 예술가들을 뜻하는데 그 말처럼 이제 아레아6에 가보면 9개의 작은 점포들이 있는데 부산의 어떤 젊은 장인들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뭐 다양한 어떤 굿즈나 또 음료 등을 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아레아6가 위치한 곳이 복례시장이라는 영도의 오래된 전통시장의 네네. 입구인데 예. 거기 가보면 이제 한 130개의 점포가 여전히 좀 활성화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제 골목 자체가 100년 전에 만들어진 곳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방문해 보면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들 접해보면 요새 부산에서 제일 핫한 소위 말하는 곳이 영도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요. 예, 이렇게 뭐 유휴공간이나 도시재생과 연관해서 만들어진 부산의 공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트렌드겠지? 예, 이제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도시가 급격하게 좀 성장을 했고 또 팽창도 됐고 커져온 곳인데 또 동시에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국가가 이제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네네. 부산은 쇠퇴도 되게 빠르게 경험을 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빈집들도 꽤 많이 있는 편이고 근대 산업사의 시설물들이 잔존해서 또 방치되어 있기도 한 곳인데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유휴 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들이 부산에 많이 만들어졌는데 아마 대표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수영구에서 고려제강을 활용한 그 F1964 네. 예, 많이들 가시죠. 이제 근처에 이제 고가도로를
활용한 비콘 그라운드가 네네. 또 있습니다. 또 중구 중앙동에는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가 있고 사하구에는 홍티 아트센터가 있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 이제 삼복도로에는 또 가보심에 이제 빈집들을 활용한 문화 공간이나 상업적인 카페들이 최근에 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네네. 이러한 유휴 공간을 좀 뭐 테마로 부산을 한번 여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2월에 주목할 만한 문화 예술 소식. 매월 다양하게 부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 다음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플랜B 문화예술협동조합의 송교성 지식공유실장과 함께 문화데이트 나눴습니다. 예. 자,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사적 모임 6인, 영업 제한 밤 9시까지의 그 현행 거리두기 2주가 연장이 됩니다.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또 먹는 치료제를 50대로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도